오늘 시장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모멘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 재료들 텔레그램 자료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투자템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겹호재입니다. 첫 번째 섹터로 미국발 겹호재를 가지고 있는 섹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뉴스인지 그리고 관련주로는 뭐가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미국발 모멘텀인데요. 미국 FDA 규제 완화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 얘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 모멘텀입니다. 스케줄 문의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엔터 쪽 얘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일단 미장에서부터 자율주행 섹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안전 요원 없는 로보택시가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찾아보니까 어제 이미 텔레방에서 공유가 됐더라고요. 이 테슬라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가 사람을 한 명도 태우지 않은 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일대를 주행하는 모습이 현지 시간 14일 한 X 이용자에 의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구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후로 약 일주일 만에 이 영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완전 자율주행은 크게 감독형과 비감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 반면 비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비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이 올해 연말쯤에는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는데 이번에 오스틴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모델 Y의 주행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이 본격화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X에 올라온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인데요. 차량 내 탑승자가 없는 상태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글을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미국의 자율주행 라이다 대장주였던 루미나의 파산 신청 소식을 전했습니다. 핵심 파트너였던 볼보와 결별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볼보는 자사 전기차 모델인 EX90, ES90에 루미나 센서를 탑재하려 했지만 루미나가 납기 및 기술 스펙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센서를 빼버리고 협력 관계를 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이것도 국내 라이다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볼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업체들은 여전히 자율주행을 위해서 라이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국내 대표 라이다 기업인 SOS랩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어떤지 같이 체크해 볼게요. 테슬라 이슈 때문이었을까요? 장 초반에 SOS랩의 주가 상당히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9%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 초반에 12% 넘게 올랐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의 상승폭 역시나 대부분 반납이 됐습니다. 현재는 2%대 오름세만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11,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를 기점으로 자율주행 쪽에 다시 호재거리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SOS랩이 대장주 역할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템이 이어가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오늘 같은 힘든 시장 흐름 속에서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DA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라는 호재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FDA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에게 보내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 가이드라인에서 뭐가 바뀌었냐? 이게 핵심인데요. 기존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나 보험 청구 데이터 같은 실사용 데이터를 연구했을 때도 마치 임상시험을 하는 것처럼 복잡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FDA가 이번에 개입 없는 관찰 연구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서 제약사들은 이미 축적이 된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비용 절감과 속도 단축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리버님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앞으로 의료기기 시장은 근거 생성 그리고 제출 속도가 빨라져서 의료기기 임상과 허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그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해당 뉴스가 왜 호재로 해석이 되는지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자료들을 쭉 찾아서 정리를 해본 결과 일단 이 회사는 이미 해외 쌓아둔 실사용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투자텔미에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의 주력 제품 넥스피어 F가 미국 임상 시작 단계고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이미 판매가 되거나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임상 시험을 다시 하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FDA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럽이나 일본 병원에서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하면서 쌓아왔던 데이터를 미국 허가 심사 때 정식 근거로 활용하기가 쉬워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바이오 메디컬은 미국 진출에 보다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시경 지혈제 넥스파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FDA 승인을 받았지만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함께 보시죠.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장중 내내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주가 반등세가 좀 다시 나오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4일 이후로 최근까지 조정이 나왔었지만 오늘 의미 있는 주가 반등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오늘 7% 넘게 올랐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엔터 쪽 얘기다라고 힌트를 드렸었는데 정부가 내년 1월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발동한 한한령 완화로 이어질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국내 4대 기획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소속 가수 스케줄 문의가 있었다라고 언론사에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특정 가수의 스케줄을 문의하기보다는 이 시기에 스케줄이 되는 가수가 누가 있는지 문의하는 뉘앙스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해당 보호 이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성사가 된다면 2016년 한한령 이후 9년 만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중일 관계 악화로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잇따라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 가수들이 중국 무대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엔터넷 종목으로 노머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지난 12월 8일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내용을 이제 보면 내년에 중국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플랫폼 프롬의 중국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축적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공연 기획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대형 IP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연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텔레방장의 코멘트를 보시면요. 내년 초 중국 팬 서비스 어플 출시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 주도하에 중국 공연 개최가 추진 중이다라는 점에서 노모스를 볼만한 시점이 다시 온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엔터주들 현재 주가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각계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엔터주들이지만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오늘 SM이 가장 세게 치고 올라오네요. 4%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노머스도 최근에 주가 반등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0.69%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다뤄봤고요. 이제 엠비엔고도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안경을 안 끼고 나오셨네요. 아, 예, 안경을 깜빡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양시장 다 마이너스 2%까지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좀 변동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땐 이 고용지표라는 것이, 지금까지 민간 고용 데이터가 다 확인됐었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지표도, 결국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밤부터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도할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또 바이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냥 뭐 바이오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우리가 이 바이오 기업들 이 기술 수출한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20조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7.5조 원이었는데 이번 연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0조가 된 겁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된 거고, 12월 달에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기술 이전도 있거든요. 만약 그것까지 다 완료가 된다면은 작년보다도 기술 이전 금액이 3배나 높아진 겁니다. 그만큼 K바이오의 기술력이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방증하는 것이,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우리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D&D파마드까지 총 축정해갖고 또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K바이오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밤 고용지표만 예상대로, 적당히 둔화가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년에 금리나 회수 전망이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이오 기업들, 또 지금, 어떤 AI 버블 때문에, 좀 우려가 못 가고 있는 반도체 기업까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가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고, 정말 많이 되게 나왔거든요. 비만 치료제 기업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쪽에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쪽은 상당히 어렵지만 한편으로 바이오 쪽은 호재가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31,100원인데요. 퓨처캠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방사성 의약품에서 이제 국내에서 전문 기업이고 또 최고 선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냐면 이 암세포를 갖고 있는 특정 단백질을 찾아가는 이 열쇠 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걸 리간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간드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링커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이 항체가 이제 이 어떤 암세포가 만났을 때 링커가 풀리면서 방사성이 암세포를 살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ADC 항체 전문 접합체와 비슷한데 물질은 좀 다른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DC라고 부르는 항체 약물 접합체에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방사성 의약품이고 이 퓨처캠 같은 경우는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4월 달에 이상을 끝내고 3상 진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상 다 끝나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방사성, 실제 이제 치료제하고, 진단 물질에 있어서, 상상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임상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이상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이상 결과만 본다 하더라도, 객관적 반응의 60%, 질병 통계를 93%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보다도 이제 더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경쟁사보다도 훨씬 빠른 데이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고, 특히나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은, 일레릴리가 작년에 이 포인트 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을 2조 원 주고 인수했고,
노바치스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 개발사를 4조 원 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 3상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1조가 안 됩니다. 7천억밖에 안 되죠. 예, 그런 것쯤에 있어서 지금 글로벌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 개발 기업치고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데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부터 50% 정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오후장 들어서 바이오 쪽 분위기 괜찮습니다. 메지온도 중간 데이터 발표와 함께 급등을 하고 있고 소개해 주셨던 D&D 파마텍도 오늘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D&D 네. 파마텍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D&D 파마텍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 DD1 제로라고 하는 이 핵심 파이프라인이 이 메시 치료제 각광받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2주 데이터가 경쟁성이 48주 데이터만큼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48주 데이터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때 발표할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기술 이전을 해가게 되면은 좀 비싸게 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이 제가 볼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D&D 파마텍을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1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또 급등하고 있는 건데 사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 이 아이로봇이 빠지면서 같은 로봇주가 빠졌습니다만은 아이로봇이라는 시총 500억짜리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는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이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 시장 조정을 끝내고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 종목도 기업들, 이 네이버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최연도 검색해보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